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나경원은 법사일소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안이 통과되자 판사 쇼핑이라며 역사 속 나치 특별 재판부도 똑같았다. 그들도 기존 판사 중에서 나치 정권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골라 신속하게 변론을 제안하고 처벌했다. 지금 민주당의 방식이 바로 나치식 구성과 판박이다. 라며 또 매를 버니 김용민 의원의 회초리가 나옵니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 재판부 설치에 나치 독재라고 비판하는 국힘당은 내란 수계 윤석열을 뭐라고 할 것이고 그에 부역했던 법꾸라지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 방해하지 마시길. 자,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나치를 언급하는데 국가폭력,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자,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1년 전 모습으로 돌아간 듯 카리스마 장렬하며 내란 청산에서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 산, 쿠팡 처벌, 가짜정보 척결 등의 강력한 의지와 지시를 내립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폭력,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인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덮이겠지. 그래 뭐 재발을 그래야 재발을 먹죠. 그래서 그거는 책임감 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어디 소관인지도 잘 모르겠고.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헌법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교분리 원칙은.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 실행 계획 프로그램도 그런 거 나오면 그럼 법제처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지 뭔 일이 필요한지를 그럼 별도로 나중에 국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 가짜 정보나 이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짜 뉴스, 가짜 댓글 그것도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조사나 아니면 포털에도 보면 이거 하는 사람이 몇이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주권자 개개인의 의견들이 모여서 합당하게 전체 여론을 구성해야 되는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을 해가지고 이 조작을 하잖아요. 이건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얘기죠. 하여튼 이게 우리 사회를 완전히 좀먹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자, 김건희로 상징되는 통일교와 국힘 선거에 개입된 신천지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 폭동이나 내란 선동의 구구 개신교들이 가짜뉴스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를 무너뜨리면 유기적으로 도미노처럼 싹 다 죽는다 이겁니다. 통일교, 신천지, 구구 개신교의 킬체인입니다. 여기에 조희대 사법부가 있습니다. 내란 1년이 되도록 내란 척결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 때문에 내란 전담재판부, 법왜곡죄, 공수처법 개정 등이 나온 것인데 여기에 사법개혁까지 추가되니 조희대는 그야말로 사법개혁의 부스터입니다. 그리고 그 부스터의 뇌관이 바로 추경호 구속 여부지요. 어제 법사일소에 이어 오늘은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법 TF가 나서는데 첫째,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왕적인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 징계, 예산, 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기구입니다. 법관의 임명, 보직, 평정 등 법관의 인사권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제104조의 취지를 존중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법관의 정관 예우를 뿌리 뽑겠습니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헌법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인 조치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정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불신을 극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겠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인 정직의 최대 기간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해서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는 한편 법원 출신을 배제해서 감찰 기능을 실질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회의를 실질화하겠습니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인 판사회의 구성을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법원장 후보의 선출 등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자문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당시 사법권의 독립은 군사 독재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때 발생한 사법농단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금의 사법권 독립은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 법원 행정처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때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했고 그때 재판거래, 재판관여 등 행위에 앞장섰던 기관이 법원행정처입니다. 그때도 법원행정처 폐지가 또 사법행정위원회 설치가 주장되었고 실제로 법원까지 제출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대법관 정관예우 근절 방안은 대법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추경호 구속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가 죽고 추경호가 구속되면 국힘이 죽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